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피부와 일반적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장에 대해서 동영상을 여러 편 올렸는데요. 장누수와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의 연관성은 피부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장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 성분과 그 다음에 수분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장의 조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의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렇게 유지되는 비율이 이상적인데 유해균이 15% 이상으로 증식할 경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또는 아무런 진단을 받지 못하지만 장에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장과 소화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의 조건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피부 및 일반적 증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 없는 피로, 시력장애, 성장장애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소화기에서 영양 흡수가 차단이 되면 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심하게 피로를 느끼는데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 할 경우에 장 문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눈이 침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눈은 아주 가는 모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많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영양 흡수와 공급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눈이 실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장애와 장의 건강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성장이 부진할 때 보통 엄마들은 키 크는 영양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장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면 그 다음에 영양분의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또는 장내에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코막힘과 콧속이 마르는 증상과 맑은 콧물, 비염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지면서 소변으로 나가야 될 수분이 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에 정체되는데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부터 물이 차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세포 부종이 코 높이 이상으로 진행되면 맑은 콧물이 계속 나오는 알레르기 비염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심장 박동력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장내에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는 원인이 진행될 때 심장이 약해지면서 알레르기 비염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증상으로는 입안이 건조하거나 입술이 건조하거나 혀에 백태가 끼는 증상과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입술은 장을 지나가고 있는 경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맥은 기가 순환하는 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건조하고 트신 분들이 장의 유해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촉촉한 입술로 바뀌는 경우를 아주 많이 경험했고요. 제가 약국을 할 때에도 입술에 바르는 립케어 제품을 사러 오신 분들에게 장 문제를 개선하게 해서 그 립케어 제품 없이도 촉촉한 입술로 변화되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좌하지 진균증,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허약해지고 왼쪽에 무좀이 잘 생긴다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왼쪽에 주로 더 생기지만 오른쪽에 생기는 것도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장에 유해 미생물이 번식할 경우에 우리 요 장 중에서 S결장 부위에 변의 정체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S결장에 변이 정체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에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부피가 눌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잘 붓게 되고 또 더 시리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비해서 더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좀이 생겨도 왼쪽에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 맹장과 연관된 대장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쪽에 부피가 더 커져 있는 분들은 똑같은 증상이 오른쪽 다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장의 부피 변화와 연관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피부 문제인데요. 거짐이 피거나 피부 건조증을 느끼거나 모발이 건조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장과 연관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장에서 영양 흡수가 줄어드는 것과 수분 흡수가 줄면서 건조증이 나타나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소양증, 피부염, 만성 피부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연관된 모든 피부질환은 장에 유해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더 많이 흡수되는 독소의 문제와 그 독소가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부를 통해서 배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제가 피부질환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피부와 일반적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장내의 미생물 불균형,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연관된 여러 증상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동영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